영화 노량에서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장을 이대로 온전히 보내서는 안 된다. 전쟁은 아직 안 끝났다. 여기서 말하는 행장은 한자로는 소서행장, 일본말로는 고니시 유키나가를 뜻합니다. 영화에서는 초반부에 사실상 주연인 시마즈 요시히로를 부르는 역할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임진왜란 전체로 보면 울산성의 가토 기요마사와 함께 양적이라 불리우며 조선 입장에서 가장 큰 적군이 고니시입니다. 고니시는 가톨릭 신부에게 세례까지 받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 기리스탄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가며 잡고 싶어 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니시는 오사카에서 약재를 파는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때 오사카 상인들과 무역을 하던 스페인, 포르투갈 예수회 선교사들로부터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었죠. 때문에 일본에서는 기리스탄이라 불리우는 가톨릭 신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교황을 만난 덴쇼 사절단도 있었죠. 이런 분위기에서 외국과 무역을 하던 고니시도 독실하진 않지만 기리스탄이 됩니다. 처음에는 현 오카마와현 남부인 비젠국의 가신이었습니다. 때는 전국시대의 한 가운데 동쪽의 오다 노부가나의 세력과 서쪽의 모리 가문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노부가나가 모리 가문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위해 비젠국을 통합하려 하였고, 비젠국 항복 사신으로 항복을 하러 들어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히데요시입니다. 상인 출신다운 능수능란한 말솜씨와 주눅들지 않는 배짱을 보고 고니시가 마음에 들었던 히데요시는 고니시를 자신의 가신으로 발탁합니다. 여기서 진성 기리스탄인 다카야마 우콘을 만나 신앙심이 깊어져 세례를 받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세례명을 받습니다. 이후 오다 노부가나가 반란으로 죽자 그 반란을 제압하고 세력을 구합한 히데요시에게 수군 통솔의 능력을 인정받은 고니시, 시마자 가문이 거의 다 지배하고 있었던 큐슈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현 구마모토 지역인 우토 지역을 영주로 하사받아 다이묘가 됩니다. 훗날 라이벌 앙숙이 되는 가토는 그 바로 옆인 시고국의 다이묘가 되죠. 이때부터 가토와의 사소한 영토 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대장장이 아들이었던 가토, 상일의 자식이었던 고니시, 둘 다 그리 높지 않은 출신 성분을 가지고 출세한 인물들이었기에 히데요시에게 충성 경쟁을 했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바치는 방식으로요. 고니시는 24만석, 가토는 26만석의 다이묘로 세력 자체는 비슷했으나 상인 출신인 고니시는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대마도를 통한 조선과의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진 불교 계열인 일련종을 믿는 가토의 탄압을 피해 많은 기리스탄들이 고니시의 영주로 몰려들었죠. 당연히 고니시의 세력은 확대되고 더 많은 세금을 히데요시에게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가토는 약장수 출신이라 비열하고 옹졸하며 열십자를 보고 절을 하는 이상한 종교를 믿는 놈이라 비난하였고, 고니시는 가토를 보고 저 대장장이라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놈 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몇 년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할 계획을 세울 때 고니시는 미츠나리와 함께 전쟁에 반대하는 쪽이었습니다. 고니시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주도 있을 만큼 있었고 서양과의 무역도 활발해 먹고 살만 했거든요. 기리스탄으로서 신앙심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는 대마도를 통한 조선과의 무역 때문이었습니다. 대마도에 자신의 사위까지 만들어놨는데 조선과의 전쟁이 벌어지면 무역길이 끊길 게 당연했으니까요. 그러나 조선을 넘어 명나라까지 먹고 베이징에 자신의 궁을 만들고 심지어 인도까지 지배하겠다라는 히데요시의 광기 어린 전쟁 집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뭐 이런 생각인지 이왕 전쟁할 거면 자신을 선봉장으로 세워달라, 다 죽여버리겠다 라며 흑화해버리는 고니시. 히데요시는 라이벌인 고니시와 가토를 조선과의 전쟁의 선봉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으르렁대는 둘을 선봉장으로 내보내면 경쟁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전투에 임할 것을 알았습니다. 고니시는 전투를 준비하며 자신의 깃발에 십자가를 받고 예수의 선교사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와 임진왜란 중에도 밤마다 미사를 드렸죠. 마침내 1592년 4월 13일 고니시와 가토가 이끄는 선봉 부대가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바로 부산진과 동래선 전투에서 압승을 거두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밤에 미사를 드리죠. 뭐 고해성사하는 건가? 그리고 왕이 있는 한양으로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히데요시가 생각한 대로 라이벌 가토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한양으로 향합니다. 선조를 먼저 잡기 위해서.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조선군은 수십 년간의 전투로 단련되고 조총이라는 신식 무기를 가진 일본군에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조선군은 급하게 모은 병사로 신립 장군에게 이들을 맡게 명령했습니다. 활을 매우 잘 쏘고 기마술에 능해 여진족을 상대로 엄청난 전공을 세웠던 신립. 그러나 일본군의 조총부대에게 문경세제가 아닌 탄금대라는 평야에서 기마 전술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조선군은 몰살당해버리죠. 그리고 개전 20일 만에 고니시에 의해 한양이 점령당해버립니다. 가토는 두 번째로 한양에 입성하죠. 하지만 선조는 이미 북쪽의 평양으로 피신을 간 상태. 조선의 망을 잡는데 실패해버리고 먼저 한양에 들어가는 것도 실패한 가토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히데요시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하죠. 여기서 고니시는 빡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필코 선조를 잡아 가토보다 공을 크게 세우겠다. 선조를 따라 바로 북쪽으로 달려 평양성을 함락시켜버립니다. 근데 또 선조는 평양성을 버리고 의지로 도망을 간 상태. 근데 고니시는 선조를 따라 북쪽으로 더 가지 않았습니다. 평양성에서 한 달가량 대기하죠. 뭐 보급에 문제가 있었다, 더 올라가면 명나라가 개입할까봐 선을 지켰다, 기리스탄이라 전쟁을 하기 싫어서 그랬다, 뭐 라는 썰이 있지만 확실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리스탄이라서 그랬다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선조의 구원 요청으로 명나라가 개입하고 조명연합군에 의해 평양성을 빼앗기자 그 분풀이로 한양에 있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때 경복궁이고 종묘고 국가의 주요 건물들도 다 불질러버립니다. 이게 무슨 크리스천이야. 이후 전국 각지에서 조선의 병력들이 모이고 이후 행주대첩에서도 권율에게 패하고 이순신에 의해 전라도로 가는 백길이 끊겨버리자 일본군에서는 강화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그만 싸울까? 고니시와 미츠나리는 명나라와 강화협상을 시작합니다. 조명연합군은 일본의 완전 철수를, 일본은 경상, 전라, 충청, 광원을 받고 명나라 황녀를 천황의 후궁으로 바쳐라 라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게 딜이 되겠어? 그렇게 협상은 지지부진하면서 전쟁은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짜증이 나는 고니시, 전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협상만 길게 늘어지고 조선왕을 잡은 것도 아니고 이순신 때문에 보급은 막혀서 배는 고프고 이러는 와중에 무식한 가토는 약장수라 배포가 장래 이러고 놀리고 있고 상인 출신으로 일찍부터 다른 사람과의 외교사절로 쓰이던 고니시는 조선과도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네한테 가토 어디로 상륙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가토 잡아볼래? 라며 본국으로 가서 물자 병력을 끌고 오려는 가토의 상륙 지점과 날짜를 슬쩍 조선에게 흘립니다. 이 사건을 두고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고니시가 가토를 너무 싫어해서 죽이려고 했다. 또 하나는 여수 근처에 있는 이순신과 조선 수군을 잡기가 어려우니 가토와 짜고 가토를 미끼로 해서 거제, 부산 쪽으로 끌어내 이순신을 잡기 위한 계략이다. 고니시가 흘린 정보를 듣고 조선 정부는 이순신에게 상륙하려는 가토를 공격해서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적에게서 나온 정보를 수상히 여겨 출전하지 않습니다. 도원소 권율까지 나와서 출전하라고 명을 내리지만 듣지 않죠. 그러자 찌질이 원균이 저거 이순신 순 겁쟁이에 갤러 터져서 공격 안 한다, 나한테 수군 지휘권 있으면은 일본 수군 벌써 다 잡아 죽였다 라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선조는 또 찌질하게 바로 이순신을 파직시켜버리고 온갖 고초를 겪게 한 뒤 백의종군 시킵니다. 그리고 원균에게 조선 수군을 맡기고 원균은 자신있게 7천량으로 나가서 전투를 하나, 여기서 도도 다카도라, 와키자카 야스히로, 고니시 유키나가 등에게 대박살 나며 이순신 장군이 간신히 모아서 훈련하고 만들어 놓은 조선 수군을 괴멸시켜버립니다. 일본 수군은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해버리고 정유재난은 커져버리죠. 의도치 않게 이순신을 파직시켜버린 고니시의 계략. 이순신이 없자 고니시는 빵빵하게 받은 보급과 병력으로 전라도로 들어가 남원성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조명연합군과 조선인을 다 죽여버립니다. 영화에 나오듯이 조선인의 목과 코, 귀를 소금에 절여 본국으로 보내 자신의 공을 과시했고 전라도 등지에서 말도 안 되는 학살을 벌입니다. 가토와 함께 조선의 가장 나쁜 짓을 할 외장이죠. 그러나 명량해전으로 전라도 바닷길을 조선 수군이 장악하고 조명연합군이 전열을 가다듬어 일본군을 압박하며 일본군은 순천, 사천, 부산, 울산에 외성을 쌓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이때 본국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 그리고 본국으로 퇴각하라는 명령. 하지만 고니시는 퇴각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이순신의 함대에 의해 포위당해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거든요. 뚫고 나갈 힘은 없고 식량은 바닥나며 매일 조선군의 배에서는 성을 향해 포를 쏘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상인 스킬 발동. 바로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린에게 뇌물을 바치고 사천에 있던 시마즈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원군이 자신을 구하러 온 것까지 성공. 이때 이순신 장군은 시마즈가 올 것을 예상하고 노량에서 시마즈군을 대박살냅니다. 시마즈군이 공격받는 것을 보고 바로 옆길로 빠져 본국으로 도망가는 고니시. 친구를 제물로 바치고 자신은 살아남습니다. 남은 시마즈는 자기 군대 다 괴멸당하고 쪽배타고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고니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선을 정벌하지도 못하고 이 와중에 우리의 중심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죽었다.
이제 어떡하지? 그리고 이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반 히데요시 세력을 모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고니시는 이에 이시다 미츠나레가 이끄는 반 이에야스 연합군인 서군편에 섭니다. 미츠나리, 고니시와 앙숙이었던 가토는 동분편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진왜란 때 많은 전투를 하며 병력과 물자를 많이 소비한 상태였죠. 때문에 전쟁 전 히데요시의 서포트를 받으며 성장하던 때와는 다른 입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서군의 다이묘 대부분의 상황이었습니다. 세키가하라에서 결전을 펼쳤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배신으로 인해 서군은 결국 동군에게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 여기서도 고니시는 시마즈 통수를 치고 도망치죠. 그러나 4일 만에 이에야스군에게 붙잡히고 교토로 끌려갑니다. 일본은 원래 전쟁에서 지면 패장이 할복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시다 미츠나리, 안코쿠지 에케이 등은 할복했으나 고니시는 기리스탄이기에 자살을 하지 못하고 참수를 선택합니다. 평소 기리스탄과 고니시를 매우 싫어했던 이에야스는 고니시를 교토 시가지를 돌게 하며 조리돌림을 시킵니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 고해성사를 하고 싶다라는 요청도 개무시하고 오히려 불경을 머리에 얹고 면부를 외워 기리스탄으로서의 자존심을 뭉개버리죠. 그리고 예수, 마리아를 외치며 고니시는 참수당하고 맙니다. 고니시 사후에 가토가 고니시의 영지와 재산을 받아갑니다. 고니시의 가족들은 거의 다 죽임을 당하고 가신들도 가토에게 흡수되거나 자살합니다. 그리고 고니시 영지의 기리스탄들은 에도 막부에 의한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되며 30여 년 후 시마바라의 난을 일으키지만 진압되고 일본에서의 가톨릭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뿌리 뽑히게 됩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 미어캣이었습니다.